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1쪽이 되겠죠. 7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 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이고요. 이 할인율은 우리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의 하나고 있습니다. 자, 현금 지출과 현금 유입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자, A, B, 우리가 C, D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현금 지출, 우리가 2013년 1월 1일에 현금 지출이 1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20만 원, 150만 원, 170만 원이 하고 있어요. 현금 지출. 2013년 12월 31년 동안에 현금 유입. 자, 1년 동안에 이 현금 유입이 얼마냐? 121만 원, 130만 원, 그리고 18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이 이제 현금 유입이 이제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현금 유입의 현가를 잘 구해야 되겠죠. PV. 자, PV는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이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문제는 이때 할인율이 몇 프로죠? 10%니까 0.1이죠.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1승입니다. 그래서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금 유입을 1.1, 자, 121을 1.1로 나눠줬더니 우리가 110만 원이 나오겠죠. 110만 원. 자, 110만 원이 나오겠고, 자, 그리고 또 얼마죠? 130만 원을 1.1로 나눴더니 약 118만 원이 나오겠죠. 약 118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180만 원을 또 1.1로 나눴더니 약 180, 우리가 160, 약 우리가 4만 원 정도 우리가 나오고 있죠. 반올림에서. 자, 그리고 또 200만 원을 1.1로 나눴더니 182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올림에서. 자,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나왔을 때 이 수익성 지수를 구해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자, A, B, C, D에서 수익성 지수를 따져야 되는데, 이 수익성 지수 PI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죠? 우리가 PV를 110만 원을 100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1.1이 나오겠고, 또 110만 원을 120만 원한테 0.984가 나오겠죠. 0.984. 그리고 또 164만 원을 150만 원한테 1.090이 이제 나오겠고, 그리고 또 182만 원을 170만 원한테 나눴더니 1.069가 대충 나오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1번 보시면은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1.1이 0.984보다 크죠. 1번 맞는 지문이고, 자, 그리고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죠. 1.090이 1.069보다 큽니다. 2번도 맞고, A 사업에만 투자한다. 3번 A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가 1인데 A와 B에 투자했을 때 수익성 지수는 얼마죠? 우리가 거의 크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큽니다. A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1.1인데 문제는 A와 B에 투자했다. A와 B에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성 지수는 1.1에 0.984를 대줬더니 이것보다 크게 뭐가 크죠? 이게 크겠죠. 그래서 A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우리가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A 사업만 투자하는 경우는 수익성 지수가 1.2고, 그리고 A와 B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10만 원이죠.
자, A 투자하는 경우는 110만 원. 자, 110만 원을 우리가 가면은 얼마가 되죠?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이 PV가 우리가 관련해서 110만 원에다가 118만 원이죠. 이게 현금 우리가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고 현금 유출 현재 가치는 100만 원과 120만 원을 더해주면은 약 220만 원에 얼마가 되죠? 228만 원 되나요? 228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산을 했더니 약 1.037이 이렇게 나오겠죠. 1.037. 그래서 A만 투자하는 경우, 요거는 A와 B에 투자했을 경우인데 A만 투자했을 경우는 1.1이고 A와 B에 투자했을 경우는 1.037이니까 A만 투자하는 경우가 크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지문은 2번은 D 사업만 투자하는 경우 D는 얼마죠? D는 1.069가 나오고 있는데 C와 D에 투자한다. 그러면 C와 D에 투자하면 C는 얼마? C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 현금 유입이 180, D는 200이다. 이것을 현금 유출에 있어서 150, 170을 더해주면은 이게 200, 300 우리가 20이죠. 320에 약 38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대충 1.079가 나오죠. 1.079가 나옵니다. 그러면 C인 경우는 얼마? C인 경우는 1.090이 나오고 C와 D에 투자했을 경우 수익성 지수는 1.079가 나오니까 어디가 크죠? C가 크죠. 그래서 C가 아니에요. D네. D.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C가 아니라 D네요. D일 때는 1.069인데 자, 그러면은 1.069니까 이게 크죠. 자,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큰 것이 아니라 작죠. 1.069가 1.079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건 뭐가 되죠? B가 되겠죠. B.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에서 이 수익성 지수를 우리가 특히 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잘 계산을 해서 뭐를 구한다? 수익성 지수를 잘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72번 문제. 자,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자, 또 표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되겠죠. 자, 표가 주어졌을 때 또 A가 주어졌고 B가 주어졌고 C가 주어지고 D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금년에 현금 지출 I가 주어졌습니다. I가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금 유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이 현금 유입이 얼마냐? 현금 유입이 600, 우리가 30만 원이 나와 있고 315만 원이 나와 있고 420만 원이 나와 있고 262.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또 뭐를 잘 구했죠? 현금 요걸 잘 구했죠. 현금 유입의 현가. 자, 이 현금 유입의 현가는 이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할 때 할인율이 몇 프로가 주어졌죠? 5%가 주어졌죠? 5%니까 0.05가 되겠고 매스 우리가 1승이 되겠죠.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1승. 그 1.0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630만 원을 1.05로 나눠줬더니 우리가 얼마가 나오느냐? 600만 원이 나오겠죠. 600만 원. 그리고 315만 원을 1.05로 나눠줬더니 300만 원. 그리고 420만 원을 1.05로 나눠줬더니 400만 원.
그 262.5만 원을 1.0으로 나눠줬더니 2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가를 우리가 뺀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PV에서 I를 빼면 600에서 300을 빼니까 300이 나오겠고, 자, 그리고 300에서 100을 빼면 200, 그리고 400에서 100을 빼면 300, 그리고 250에서 100을 빼면은 얼마? 15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익성 A 1번 보시면은 A와 C의 순현가는 300으로 같다. 1번 맞고, 순현가가 가장 적은 건 뭐죠? D가 가장 적겠죠. 150으로서. 또 C의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를 또 묻는 건데, 수익성 지수는 또 PV를 I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PV를 I로 나눠주면 600을 300 나눠주면 2고요. 300을 100으로 나눠주면 3, 400을 100으로 나눠주면 4, 250을 100으로 나눠주면 2.5죠. 그러면 C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 4가 되겠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 자, 여러분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건 C고, 그 다음에 3인 B고, 그 다음에 2.5인 D고, 2인 A가 가장 작죠. C, B, D, A인데 요 순서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에 A만 수행한다. 자, A만 수행하는 투자는 얼마? A만 수행하는 투자는 순현가가 얼마? 300이지. 순현가가 A만 수행할 때는 우리가 순현재 가치가 300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B, C, D를 함께 수행한다. B, C, D를 함께 수행을 하는데 총 투자비 이것도 300만 원인데 B도 100만 원, C도 100만 원, D도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되니까 300만 원이죠. 그래서 A도 300만 원, B도 B, C, D 다 합친 300만 원 투자했을 때 B의 순현가는 얼마? 자, 순현가를 따져야 되는데 B의 순현가는 200, C의 순현가는 300, D의 순현가는 150, 다 합쳤더니 얼마? 650이 되겠죠. 그래서 어리가 크다? 요게 크죠. A만 수행하는 투자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의 타당성이 순현가가 A보다 B, C, D를 합친 요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 투자의 타당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석을 좀 잘 하셔서 우리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7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투자 내 현재 투자 금액이 1억 원이 대부 비율은 80%이고요. 자, 1년 후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3천만 원으로 추계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것. 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한 10%인데 그럼 순현가가 얼마죠? 기업.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겠는데 이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바로 뭐죠? 지분 투자액을 얘기하겠죠. 지분 투자액. 지금 여러분 투자 금액 1억 원인 중에서 대부 비율이 80%니까 1억에 8천만 원은 융자를 받았고 그럼 지분 투자액은 얼마? 2천만 원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가가 얼마? 이게 3천만 원으로 추계를 했지. 현금 유입의 현가는 3천만 원에서 지분 투자액 2천만 원을 뺐더니 얼마가 나오죠? 순현가는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그래서 기업 틀린 지문이 되겠죠. 기업 틀린 지문. 자, 그리고 니은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 PI는 PV를 I로 나눠준데 PV가 얼마죠? 3천만 원이고 그리고 I는 얼마? 2천만 원이 되겠지. 지분 투자에. 그래서 얼마죠? 2분의 3. 그러니까 1.5죠. 자, 수익성 지수는 투자 의사결정은 1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1보다 크면은 투자를 뭐한다?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기각을 하는데 1보다 크니까 투자를 선택합니다. 맞고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자, 디귿의 순 현재 가치는 지금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이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우리는 내부 수익률, 순현가가 0보다 크면요. 이 내부 수익률이 우리가 요구 수익률보다 큽니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죠. 자, 이런 경우겠죠. 자, 순현재 가치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인데 자, 이게 어떤 투자에 순현가 곡선이 주어졌죠. 자, 여기 점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게 바로 내부 우리가 수익률입니다. 이 내부 수익률. 네? 내부 수익률인데 문제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인데 지금 순현가가 얼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일 때 이 점이 바로 뭐죠?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보다 뭐가 커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디귿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며 투자를 채택한다. 맞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는 지문. 네 번째,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인 3,000만 원에서 총 투자 금액 1억 원을 뺀 게 아니라 지분 투자액 2,0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을은 틀렸고 니은, 디귿 두 개가 맞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순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이 지분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1번에 우리가 거기에 지분 여기 빠졌네요. 이거 보충시켜 줄까요? 이 지분의 현재 가치 합을 근데 여기 지분자가 빠졌습니다. 이 지분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비교하는 걸 말하죠. 순현가법 개념입니다. 자, 우리 시험 지문에 보면은 순현가법의 개념 자주 출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세후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니은 투자자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자, 여러분 순현재 가치법에서 순현가가 0보다 같으면은 예? 여러분이 현금 유입이죠. 자, 이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이기 때문에 0보다 크나 같으면은 투자를 선택을 하고 0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뭐 한다? 기각을 하겠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순현가법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이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1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2번 맞는 지문. 3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자, 이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항상 현재 가치 주의해 두고 같게 만들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는 얼마죠? PV에서 I를 뺀 건데 서로 같으니까 제로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는 바로 뭐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개념인데 3번 정답이죠. 뭐가 나왔어요?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만드는 할인율을 하니까 틀렸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3번 정답. 4번 순현가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자, 미래에 예상되는 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 이 5번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최소한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선택을 하고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내부 수익률법에서 의사결정 기준. 이거는 순현재가치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의사결정 기준이죠.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용자금 1억 원으로 다음에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틀린 판단을 구하는데, 자, 문제 그 표를 보시면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순현가법에 의할 경우, 자, 1번에 순현재가치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현가가 가장 큰 거. 자, 세 번째 칸에 순현가가 가장 큰 거 1,400만 원인 B죠. B. 자, 순현가는 전부 0보다 크니까 투자를 선택하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는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알죠? A. 그 다음에 900만 원인 D, C. B, A, D, C 순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내부 수익률법인데,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9%인데 내부 수익률 맨 오른쪽 칸에 다 9%보다 크니까 투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높은 게 22.8%인 C가 가장 높겠죠. 자, 그 다음에 19.6%인 A, 그 다음에 D가 뭐죠? 19.1%인 D, 그리고 제일 작은 게 16.9%인 B가 제일 작죠. C, A, D, B 순 2번도 맞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은 C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부의 증대는 1,800만 원이다. C와 A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여기 얼마죠? C는 3,500만 원이고 A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합치니까 8,500만 원인데 문제는 가용자금 1억 원이죠. 가용자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C와 A 합치니까 8,5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C와 A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D까지 합하면은 넘어가서 안 되죠. 4천, 여기 500만 원인데, 그래서 지금 8,500에 요거 더해주면은 1억 3천이니까 1억은 넘어가서는 C, A, D는 안 되고 C와 A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순현가법에 의해서는, 자, 네 번째 순현재가치법에 의해서는, 자, B가 얼마죠? B가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B가 8천만 원인데 BA를 하면 얼마? BA 하면 A가 5천만 원이니까 1억 3천이죠. 그럼 1억 3천이니까 1억을 초과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B, D도 D가 얼마? 4,500이죠. 그럼 B, D를 하면은 또 1억 2,500에서 1억을 초과해서 또 안 됩니다. 근데 C가 3,500이죠. 그러면 또 B, C 하면은 C가 3,500이니까 또 1억 1,500 해서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B, A, B, D, B, C는 1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럼 B는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뭐를 선택한다? A, 그 다음 A, D, 5,000, 4,500 하니까 9,000이죠? 9,500. 그래서 A와 D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B와 A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다음 A, D에 투자함으로써 부의 증대를 우리는 최대로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이 투자자가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한다. 그러면 A에 투자하면은 순현가가 얼마죠? A에 투자했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D에 투자했을 때 순현가가 900만 원이니까 얼마죠? 1,900만 원이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C에 투자하면 얼마? C에 투자했을 때 8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A에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이 되겠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부의 증대가 1,800만 원이지만 순현가법은 부의 증대가 1,9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순현가법이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 투자자가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하고자 할 때는 뭐를? 내부 수익률법보다 뭐를 선택을 해야 되죠? 순현가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7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비교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
내부 수익률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허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이 이 현금, 여기에 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데, 문제는 이 기간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때는 내부 수익률이 2개 이상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내부 수익률이 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허수 단위, 이 I,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재투자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의 아니라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시장 이자율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지문. 2번 정답.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다른 경우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순현가법이 항상 부의 극대화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순현가법은 항상 투자자에 있어서의 부의 극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 절대 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항상 부의 극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순현가법에서 재투자율로서는 요구수익률.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로서 내부수익률을 사용합니다. 5번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에 의한 투자 대안의 평가가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대안 평가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맞는 지문인데 2년 전에도 또 출제된 지문이죠.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문제를 보면은, 자, 내부 수익률로 우리가 묻는 거죠. 요 얘기네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일치시키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고, 그럼 순현가는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고, 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돼요? 수익성 지수는 PV에서 I를 뺀데 서로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얼마? 1. 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도 내부 수익률. 그래서 A, B, C 전부 내부 수익률 개념입니다. 몇 번? 5번 정답입니다. A, B, C 모두 세 가지 내부 수익률의 개념. 자, 7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에서 투자의 순위를 결정할 때 순위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기준 동그라미 기준입니다. 기준 1번 순현재 가치가 1보다 큰 사업을 선택한다는 거 틀렸죠. 왜 그럴까요? 순현가는 1이 기준이 아니라 뭐를 0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같을 때 투자를 선택하죠. 0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1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사업 중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짧은 것을 선택하죠. 자, 여러분 회수기간법이죠. 맞는 지문. 3번 내부 수익률이 시중금리나 이자율 이거 요구수익률이죠. 요구수익률보다 큰 관계가 있는 사업을 선택한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합니다. 맞고요.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큰 산업. 자, 여러분 4번에 이 편익, 우리가 비율이라는 것은 이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이 편익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이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로 나눠준데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땐 1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1보다 크나 같으면은 투자를 선택을 하고 1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준? 2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를 했거든. 편익 비용 비율은 0이 아니라 2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1보다 큰 사업을 대안으로 선택 맞습니다. 5번은 우리가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평균 수익률법이죠. 평균 수익률이 투자자의 주관적 투자자가 평균 수익률 투자자의 주관적으로 정한 수익률보다 높은 투자안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평균 수익률법의 투자 의사 결정 기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순현재 가치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79페이지 79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